JTBC의 집중 보도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다시 공론화됐지만 검찰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스모킹 건이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이들에게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직접 말하는 육성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 전국이 시작된 올 4월 25일 서울고검은 전격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재수사가 시작된 후 수사팀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김 여사의 육성 파일을 새로 확보했습니다. 녹음 파일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녹음은 2010년 말경부터 시작된 2차 조작 시기에 이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최초 문재인 정부 수사팀과 이후 윤석열 정부 수사팀도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입니다. 하지만 올 4월 재수사가 시작되고 50여일 만에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수도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는 이른바 BP패밀리 이종호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로 2차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곳입니다. 김 여사는 BP패밀리, 김 여사와 한 배를 탔다는 주포의 진술을 JTBC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종호 씨는 2020년 9월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주일간 김 여사와 36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블랙펄 임원은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걸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공범 재조사 과정에서도 수익 배분이나 약정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캐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수익 배분을 직접 언급하는 녹음 파일은 곧 이어질 특검에서 핵심 증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처장님, 예, 정치인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말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 판사는 어떻게 합니까? 검사의 공소 제기 사실을 법전의 법대로 판결문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합니다. 예. 그럼 이건 가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나가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수 등 2심 판결문, 판사의 판결문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김건희 명의 계좌 관련해서 김건희가 87번이나 나옵니다. 87번이나 나와요. 김건희 명의 계좌는 종합해보면 통정 매매로 인정되고 김건희 계좌는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김건희 계좌는 통정 매매로 또 인정될 수 있다. 이게 판결문이 나옵니다. 김건희 CH 계좌 등등은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김건희 씨가 공소가 제기됐으면 주가 조작범이란 얘기입니다. 판결문은. 맞죠? 판결에 따르면은 그렇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김건희는 주가 조작범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권오수 등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판결문대로라면 김건희는 주가 조작범입니다. 맞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판결에 적힌 내용, 그 판결이 이제 지금 상고심에 올라갔습니다만은 상고심에서 변경되기 전까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 이제 분들의 어떤 관여, 어떤 공모의 자, 처장님께서 이 판결문대로라면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범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요. 그 남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김건희 씨는 손해만 봤다. 이거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됩니다. 왜? 손해 본 적이 없어요.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서요. 시세 차익을 23억 얻었다. 법무부 자료에 나오는 겁니다. 김건희, 최은순 씨는 23억을 벌었어요. 통정매매 시세 차익을 얻었어요. 주가 조작범이죠. 자, 그런데 손해만 봤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시적으로 손해를 본 적이 있나 봐요. 4,700만 원. 그거 다 보전해 줬습니다. 김건희 씨 통장에 그대로 넣어줬어요. 4,700만 원. 액수가 똑같습니다.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범이고요. 또 1차 주포가 이렇게 얘기해요. 권오수 씨랑 있을 때 수익의 30~40%를 주겠다. 1차 주포에게. 그 얘기를 하는 현장에 김건희 씨도 있었다는 JTBC 보도입니다. 다 공모한 거죠. 자, 2심 판결문은 손모 씨에 대해서 처음에는 1심에서 무죄가 난 이유는 공범으로 봤기 때문에 그건 무죄다. 다만 방조범이다. 이래서 실형을 때렸습니다. 김건희 씨도 공소 제기만 됐으면 실형을 맞는 거죠. 김건희 씨가요, 2010년 그 유명한 8만 주에 12시 3,300에 때려주셈. 이렇게 주문하자마자 7초 만에 김건희 씨 대신계좌증권에서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왔어요. 이런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는 판결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니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을 못하는 거 맞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묻는 말에 공소 제기된 내용만 지금 판사는 판결하는 거 아닙니까? 불기소했으면 재정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예, 일단 검찰에 공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네. 그리고 이 판결에 따라서 이제 아까 그 공모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판결 내용을 좀 봐야지 알 것 자, 같습니다. 이 관련자들이요. 잡힌 사람들은 구속기소를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윤 쪽은 자기 마누라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 고민도 없는 사람들, 파렴치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었으니 나도 한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김건희 디올백도 분명히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청탁금지법 제8조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또는 그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기소를 안 하기 때문에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김건희 관련된 얘기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동영 음성 좀 틀어주시죠. 매우 놀라운 일이 어제 스픽스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3억 6천만 원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 얘기 들어보시죠.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요. 맨날 유성에서 뭐 해줘야 돼. 보세요. 대선 기간 때 특히 또 깜깜이 기간에를 포함해서 26차례를 3억 6천 비용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회계장부에는 이 명목이 없습니다. 불법이죠. 그래서 3억 6천을 달라고 비용을 추계를 했다는 얘기를 어제 강혜경 씨가 스픽스에서 폭로했습니다. 들어주시죠. 돈 받아올게 해서 끝날 시점에 3월 거의 한 20일경에 그 내역서를 만든 거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네. 돈 받아올게 하고. 명태균 씨가? 네. 자, 그 내역서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3억 6천 정도 됩니다. 3억 6천 정도 되는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여론조사했는데 비공개 여론조사 3,000젠퍼를 자 26회 정도 조사를 한 걸로 제 취재에서는 네. 나왔고요. 그 돈이 한 3억 6천 정도 되니까 받으러 가겠다라고 해서 청구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거죠. 네, 네. 그 청구서 만들어 드렸죠. 그 주려고 청구서 지금 한다라고 했었고, 네, 이제 받아올게 해서 청구서를 만들어서 돈을 받아왔습니까? 못 받아왔습니까? 못 받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갑자기 이제 의창구에 보궐선거가 생기니 의창구로 가야 된다. 부랴부랴 선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의창구로 저희가 투입이 돼서 선거 진행을 했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다음 거요. 현재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입니다. 국민의힘 이렇게 자꾸 나라 망치셔서는 안 되고요. 진실은 정말 진실 밝혀야 되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약한 사람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꼭 진실 밝혀질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네, 1분간 더 넣으시죠. 자, 저는 사실로 보입니다. 이거 1시간 반 내가 제가 다 봤습니다. 근데 김영선 씨 회계 책임자 있고 미래한국연구소에서도 명태균 씨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지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기 횡령죄로 김영선 의원이 고소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진실로 보여요. 처장님, 예. 만약에 이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법정에 오면 정치자금법
제32조, 정치자금법 제45조, 공직선거법 47조의 2, 공직선거법 237조 위반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죠. 박근혜 대통령도 법률을 위배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하여 탄핵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판결에 이제 직접 기소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다시 기소가 되었을 때 엄밀하게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유무죄 예단도 가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직 이제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혹은 이루어지기 전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한 정보 조사를 거친 다음에 저희 사법부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강혜경 씨의 핵폭탄, 탄핵 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마저 검찰이 수사를 할지 안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에게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육성 파일은 지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1차 주포가 과거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30에서 40%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비슷하게 진술했었는데 이 진술을 받아놓고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어서 박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25일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재수사팀. 불과 50일 사이 김건희 여사가 블랙펄 인베스트의 수익 배분을 약속한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과 공모하거나 이런 사실을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성 파일을 확보하기 전 이미 과거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주포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하기 전 JTBC는 김 여사로부터 수익 30에서 40%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1차 주포 이모 씨의 검찰 진술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년 1월 김 여사와 서울 강남 매장에서 만났을 때 1차 주포에게 수익을 약속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씨는 함께 있던 김 여사가 별말을 하지 않아 주식을 팔아주면 자신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의 수익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정에서 이 씨가 권 전 회장 얘기는 김 여사가 없는 자리에서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게 이런 결정을 한 이유였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대표, 시사조정 관련자들, 피의자의 모친 등 계좌주 및 피의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충실히 진행하고 하지만 재수사를 시작하고 단기간에 주포의 말을 입증하는 김 여사 본인의 육성 파일이 확보되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요 얘기도 좀 전해드릴게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김 여사는 손해만 봤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이게 1차 주가 조작 예. 시기 때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대통령이 무슨 주가 조작이냐. 내 부인은 손해만 보고 그렇죠. 털고 나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깐 들어볼게요. 그때 하신 이야기. 주가 자체가 이게 무슨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뭐 아주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전문가는 아니구나 해서 한 4-5달 만에 그 계좌에서 돈을 전부 인출을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저 이야기를 네. 하면서 당시 캠프 법률팀에서 김건희 여사 주식 거래 내역까지 공개를 했어요. 네. 2009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내역인데 네. 이때 쭉 이제 보니까 한 최종 손실액이 4,7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계좌상으로 손해를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이제 맞는 거로 우리는 알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네. 새로운 사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 1차 주가 조작 시기의 주포인 이모 씨가 있는데 네. 이 이모 씨가 본인의 지인 명의로 김건희 여사에게 2010년 3월 4일에 네. 5번에 걸쳐서 4,700만 원을 송금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손실액이 4,700만 원인데 네. 4,700만 원을 주포의 지인인 사람의 명의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손실액과 일치하는 액수를 보냈다.
와, 이거 패스권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정 애매하시면 이게 넘기셔도 됩니다. 아니 이건 저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고 서정욱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봤을 때 이게 뭐야 뭐- 그러면 이제 빵꾸나고 메꿔준 건가 하는 의심이 이거 들잖아요. 도대체 이제 그러면 이 돈의 네. 성격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주가 조작 1차 주포인 이모 씨가 검찰 진술에서 그게 김건희 여사한테 빌렸던 건지 아니면 투자금으로 받았던 건데 돌려준 건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사실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도 물어봐야 아니 저도 이제 야, 주식 되는데 안 투자를 하는 물어보죠. 입장에서 그런 바람을 많이 갖거든요. 막 이렇게 하다가 한 뭐 300만 원 펑크가 나요. 아니 마이너스가 나. 그러면 제발 내 저 주식 좀 환불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 산 가격에만 그냥 다시 돌려주면 난 너무 좋겠다. 진짜 너무 감사할 것 같다. 이런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그때 막 매수 버튼 눌렀던 내 손을 막 자르고 싶고 그런데 그 바람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런 거죠. 내가 손실난 거를 저게 메꿔줘. 보세요.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에요. 때문에 전도 유망한 특수부 검사의 부인이기 때문에 손실액을 보존해 줬다. 그건 아닐 거고. 예. 왜 보존해 줬을까? 공범이기 때문에. 팀이기 때문에 팀. 가 이제 검찰 진술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설명을 돈을 지금 왜 돌려? 어떤 성격인지 설명을 못 하고 아니 있잖아요. 설사 1인 매매를 했더라도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경우는 없어요. 투자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을 하려면 맨 처음에 가격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때는 주가 조작 일당들이 돈을 써서 비싸게 가격을 사죠. 매겨도 사주지 않습니까? 매수를 하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당연히 이제 더 비싼 가격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주면 이제 그거 엑시트하고 나오면 땡. 네. 그럼 이제 이익 보고 끝. 이렇게 다 되는데 네. 막 매집하는 과정에서 비싸게 사줬는데 그 뒤에 작전이 썩 원활치 않게 되거나 그 중에 계좌 하나가 다른 계좌들은 괜찮게 이익이 났는데 삐끗했다. 하나가 이제 계좌가 좀 펑크가 났어요. 예. 그럴 경우에 펑크난 계좌에 대해서 손실 보전을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럼 봐요. 네. 주가 조작이 지금 이거 한 번이 아니라 쭉 계속됐는데 네. 중간 정산을 해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러니까 1차와 2차가 좀 나뉘어요. 공범인데 1차와 2차는 분리가 돼요. 아니 좋은데요. 이 얘기가 3월 4일에 그 전에 정말 1차 주가 조작이 다 끝났어. 그래서 상계를 해보니까 우리 공범 중에 야 주범 박원석은 얼마를 벌고 뭐 공범 뭐 누구는 얼마를 벌고 이렇게 돼서 이걸 줬다는 얘기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게 손실 보전이 네. 아닌 명확한 증거가 뭐냐면 돈의 흐름을 보면 압니다. 주포가 자기 지인한테 돈을 보내고 네. 그러고 나서 김건희 씨한테 꽂히거든요. 그러면 위임 계약 뭘 했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손실 본 거 메워줄게요 하면 이 주포가 그냥 김건희 씨 계좌로 넣으면 되죠. 돈을 한 바퀴 돌렸잖아요. 아는 사람 다른 사람 계좌를 통해서 만약에 머리가 진짜 좋았으면 한 대여섯 바퀴 돌리죠.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돈을 바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는 정당한 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캥기는 돈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고 이거를 주가 조작 공범으로 볼 만한 것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딱 손실일까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어요. 일치하는 돈은 본인의 계좌로 받았고 이게 뭐 지금 차용증도 안 썼고 돈의 성격이 좀 설명이 안 된다면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이건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에서 봤잖아요. 네. 한참 길게 해명을 하고 예.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 있네요. 아 들었다. 제가 들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주가 조작의 증거로 드러나면 그때 윤 대통령은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근데 저 때 논란이 되니까 계좌를 공개를 했어요. 예, 그랬죠. 두 개의 계좌인가를 공개를 했는데 두 개의 계좌를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이것만 쏙 빼고 공개를 했어요. 보니까 그 시점 안에 들어가요. 이 돈이 들어온 4,700만 원 들어온 내용이. 서울 강북구 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국민위원장님, 그 주가 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출발을 초래하는 아주 중차대한 범죄이죠. 예, 하여튼 투명성 높여야 됩니다. 예. 네, 금융위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벌을 강화하거나 제도를 고쳐 나가겠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법정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
달라 해주셈이라고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가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주가조작 선수 민모 씨가 준비시킬게요 하고 잠시 후에 매도하라 셈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였던 김모 씨가 선수 민모 씨에게 3,300원에 8만 개 주식 매도 지시를 전달한 그런 장면인데요. 정확히 7초 뒤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 매도를 주문합니다. 누가 봐도 주가 조작 세력의 지시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그런 장면입니다. 당연히 그 1, 2심 법원도 해당 거래를 통정 매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난 7월에 검찰의 출장 조사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누구와 상의한 것이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직접 매도 주문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매도 주문을 한 사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말하는 것이겠죠. 주가 조작 세력의 매도 지시가 전달됐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는데요. 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봐가지고요. 네. 어차피 재판과 뭐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요. 네. 판결문 혹시 보셨습니까? 자세히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보셨으면 거기에는 확실하게 이게 통정매매,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시기와 가격을 서로 짜고 거래한 것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꼭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오비락도 유분수가 있지 이것은 확실히 짜여진 통정매매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일 IP에서 여러 사람이 비슷한 주문을 내는 것은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전형적인 유형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보십니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봐야 되지 않겠나요? 네, 그 사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본인의 어머니 대통령의 장모이신 그 최은순 씨와도 직접 거래를 이제 한 사례가 있는데요. 호가보다 30원 높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낸 것을 김건희 여사가 32초 만에 매수를 한 겁니다. 어머니 최은순 씨께서 매도 주문을 낸 것을 32초 만에 바로 이제 매수한 것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매수한 물량은 11초 차이로 장모 최 씨와 같은 그 IP 주소로 나온 도이치모터스 임원 연모 씨의 주문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 화면 이제 보이시나요? 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는 상대방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머니인 줄 몰랐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부인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위원장님, 호가보다 높은 주문을 같은 가격에 32초 만에 매수하고 매수 물량에는 그 어머니와 동일 IP로 나온 주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그야말로 주가 조작의 전형적인 형태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 검찰에서 그동안 수년간 조사를 해왔던 부분이 있고 최근에 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그냥 방치한다면 투자자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좀 아니고요. 법원이 그동안에 밝혀진 내용 중에 보면 100건의 거래 중에서 절반이 육박하는 48건의 거래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1분 더 추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된 91명의 계좌 중에서 1차와 2차로 선수가 교체된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쓰였던 계좌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그리고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 이 두 개의 계좌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주포 김모 씨의 그 증언에 따르면 권오수 회장, 2차 주포 김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권오수 회장 그리고 이종호 씨와 한 배를 탄 BP의 패밀리였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BP는 주가 조작 세력의 이제 본부 역할을 했던 블랙 인베스트먼트의 그런 약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모두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밝혔습니다. 예. 그것은 거의 이제 객관적인 자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자료는 법원에 제출이 됐고 일부는 언론에도 이제 보도가 된 바가 있는 그런 자료인데요. 금융위도 이 보고서를 갖고 계시죠?
챙겨봐야 되겠는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아니 그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예, 뭐 금융위를 이런- 통해서 검찰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건 통상적으로 일어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네. 그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아이고 우리 금융위원장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수장께서 우리 한국 확인-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셔야 확인해 돼요. 보겠습니다. 네. 예.